모텔하다 건물 짓고 갑자기 웬 피자집. 20년 11월에 모텔을 폐업하고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빚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중장비 면허를 따려고 했었습니다. 포크레인이죠.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부터 중장비를 하셨었고, 옛날하고 다르게 건설 현장에 어음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면서 중장비 기사들의 일당이 그래도 좀 기술직이라서 좀 페이가 높았습니다. 차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미 차도 여러 대 갖고 있고, 가벼운 경정비도 좀 할 줄 알고, 큰 것들에 대한 좀 호기심 이런 것도 있어서 중장비 시험을 봤었다가 필기는 쉽게 보고 실기에서 떨어졌죠. 학원을 좀 했었으면 됐을 텐데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던 찰나에 2020년, 21년 부동산에 굉장히 큰 상승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놓았던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가 많이 오르면서 갑자기 자금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이게 내 시드가 돼서 부동산 공부를 그 시점에 한 6, 7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모텔이 안 되고 하는 시간에 부동산 강의도 꾸준히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이 펼쳐지면서 유명하신 분들의 온라인 강의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건축, 신축, 뭐 공장 짓는 거, 다가구 매입하는 거, 경매 많이 들었어요. 상가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여러 규제가 많이 생기는데 신축에 대한 규제는 많이 없는 거예요. 원시 취득에 대한 중과세 취득세 중과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4,000km 차를 타가면서 서울의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고서 한 1년 정도 거쳐서 서울에 건물을 잘 지었죠. 40평 안 되는 땅에 원룸을 지었어요. 그리고 맨 위층은 이제 주인이 실거주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다 세를 다행히 맞췄고요. 그러던 시기에 참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망할 듯 하는 시기에 위기도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10년, 20년, 3, 40년 동안 문제가 없던 전세 시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듯빠듯하게 반전세와 월세와 전세를 맞춰가면서 건축은 잘 마무리를 하고 이에 맞춰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집값의 버블이 빠져가면서 은행도 그전에는 80%, 90%그 이상의 건축자금 대출을 많이 내어주던 곳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장을 안 해줘요. 얼마 이상 갚지 않으면 연장해주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는 거죠.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출을 무조건 갚으라는 겁니다. 건축자금 대출은 일반 아파트 담보대출처럼 20년, 30년, 40년 가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이제 다 짓고 나서 이제 통대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금리가 높아가지고 제가 건축자 대출을 받았던 금액 금리가 낮아가지고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상환만 하면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일부 상환한 금액이 생각보다 컸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 도움을 받아서 일부 건축 자금을 해소를 하고 가지고 있던 돈이 말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이러한 빌라왕 사고가 터지기 전에 나도 건축업을 계속 해야겠다. 10% 20%만 가지고도 건물을 짓고 땅을 살 수 있고 이러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게 일반 아파트 주택 시장하고 다른 공급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부 규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건축업을 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큰 자산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렸었어요. 근데 그게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는 통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 1억 정도가 안 되는 돈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위기에 봉착한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많이 들었어. 그때도 많이 듣진 않았어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프랜차이즈의 점포 상담하는 분, 개발 담당자들을 많이 만났던 거죠. 양도양수를 할 만큼의 요식업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하지 못했고, 그나마 평균 객단가가 높고, 처음에는 카페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카페는 이미 좋은 자리는 많이 들어가 있고 그 파일을 나눠 먹게요. 물론 피자집이고 치킨집이고 다 나눠 먹기긴 하지만 매출에 비해 매출 사이즈를 키우기도 쉽지 않았고 일반 2,500, 3,000 매출을 내는데도 커피는 바닥 권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수중의 돈으로는 택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천에 비어있는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비어있는 상권을 찾아다니다가 족발은 객단가가 큰 메뉴 중에 족발 이 로스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어, 그렇게 제가 즐겨하는 메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3, 4만 원 넘어가는 거는 족발의 심리적 부담, 엔겔 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그걸 시켜 먹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치킨, 유증기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그나마 많이 좋아했던 피자를 선택하게 된 거죠. 처음에 한 달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8, 9개월 차에 들어서면서는 아직 1년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모텔을 처음에 경험했을 때 1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2년 차, 3년 차 되면서 3년 차에 코로나 맞았지만 2년 차까지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편해졌었어요. 근데 지금 피자집도 좀 그런 느낌입니다. 반오토가 된다면 한 20%에 대해 노동만 들어가고 나머지 80%가 오토가 된다면 이러한 생각으로서 운영을 꾸준히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피자집을 하게 된 계기까지 이렇게 좀 넘어오게 됐지만 자영업 생각보다 재미는 있어요. 벌어오는 돈도 직장 생활하는 것 예전에 자동차 영업할 때보다는 적긴 하지만 시간을 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엔 피자집을 하기 전 얘기도 하면서 피자집을 알아본 과정도 좀 얘기 해볼까 합니다. 인생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5천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이 600만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업장이 600만이라 그랬나? 아무튼 매일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게 자영업이긴 한데 그래도 평균 매출 3천선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텔 할 때보단 노동 강도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할만해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프랜차이즈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네요. 아무튼 토요일 밤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